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벨트를 뭐 명품 복원을 한다고 해서 꼭 복원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벨트 제작, 뭐 주문 제작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벨트는 페라가모 이제 벨트를 만드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이게 이제 벨트가 34mm짜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지금 구입을 하신 건데 30mm. 그리고 길이는 약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벨트보다 3cm를 작게 했거든요. 오늘 좀 염색을 하는 순서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핀을 보면 대부분이 페라가모 벨트를 이 벨트 차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3.8 내지 3.5 펀치로 합니다. 이제 펀치도 사이즈별로 다 있어야 돼요. 작은 거는 이제 이 정도면 되고요. 근데 이 벨트는 지금 작단 말이죠. 그래서 3mm 타공을 하는데 3mm로 타공을 해서 마무리를 할 때 살짝 차기 편하게 다듬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핀으로 된 것은 3.8로 타공을 해줍니다. 이제 타공하는 것도 펀치도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잠깐 길이 재는 것을 끝 부분 그리고 통가죽 벨트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지금 크랙이 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지금 바쁘다 보니까 좀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데 두 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공이 작으면은 늘릴 수가 있는데 그냥 타공 구멍 자체가 크면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작은 핀으로 된 버클도 좀 몇 개 만들어 놔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베베로 작업인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뒷면이 좀 깨끗하고 하니까 뒷면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요. 이것도 좀 매끈하고, 가죽을 보면 한쪽 방향으로 약간 거친 면이 있어요. 부드러운 쪽, 부드럽게 나가는 쪽을 가급적이면은 벨트의 끝부분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4mm짜리 벨트면은 벨트 끝을 잘라줄 때 여기 지금 35mm짜리가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끝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 끝을 자를 때는요, 지금 기계로 반듯이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끝부분에 펀치를 대고 자를 대고 틀어지지 않게요. 자, 이렇게 재단을 해줍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를 대고 반듯이. 자, 그 다음에 이 타공을 해주는데 이 센치를 재는 걸 알려드릴게요. 벨트 끝에서 거의가 다 10cm입니다. 10cm,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cm란 얘기죠. 그래서 다섯 개 타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끝이 10cm이기 때문에 20cm를 하면 되죠. 20cm. 끝을 20cm로 하고 이게 35mm니까 중간 정도를 잡아서요. 10cm를 빼고 10. 그리고 타공 구멍의 간격은
2.5cm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인치 정도 된다는 거죠. 1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5, 2.5, 0, 이러면 5개가 되고 끝이 10cm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벨트를 만들 때는 20cm를 끝에 놓고 20cm를 놓고 10, 7.5, 5, 2.5, 0 이렇게 하면 딱 5개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작기 때문에 버클 핀이 작기 때문에 3mm로 타공을 해줄 건데요. 타공을 할 때는 옆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내 눈에 직선이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계속 만들다 보면은요, 그냥 뭐 중간 안 봐도 딱 중간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타공을 이렇게 하면은 작은 핀이 잘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타공을 해줍니다. 2개 다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작업이 이 각이 진 단면을 잡아주는 베베로 작업인데요. 베베로는 약 한 1호 정도, 모양이 달라요. 이 모양도 1호인데 약간 사이즈, 나오는 사이즈가 다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예품, 소품을 만들 때 주로 이용을 하고, 약간 좀 굵게 나오는 거죠. 이 베베로 작업을 할 때는 각도를 주고 일정한 힘으로 해서 쭉 밀어줍니다. 양쪽을 앞뒤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벨트가 단면이 둥글게 나와요. 벨트를 색감을 이쁘게 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차보신 분들은, 통가죽 벨트를 차보신 분들은 주문을 잘 합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드는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 차요. 자, 이렇게 해서 앞, 뒤로 2개를 다 베베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베베로 작업이 끝났고요. 양쪽을 다 해주는 거죠. 앞, 뒤로. 염색을 하는 순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번에는 저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땅땅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씁니다. 제가 통가죽을 그 두꺼운 거를 사가지고 잘라서 쓰면 되는데 그 가죽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장소를 자리를 옮겨서 염색을 하는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 장갑으로 염색을 할 건데요. 양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장갑 내지 거즈 아니면 스펀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약품에 이제 스펀지만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뒷면이 거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뒷면 처리를 또 하기 때문에 매끈하게요. 이 처음에 염색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은 노란 바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손님들이 벨트를 제가 만들어 놓으면은 진밤색 계열, 그리고 테두리만 이제 그라데이션을 블랙으로 넣은 것을 이쁘다고들 하시는데, 그게 가장 많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진밤색을 한다고 해서 진밤색을 바로 바르면은 약간의 탁한 진밤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바탕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밤을 올려주면은 색감이 훨씬 살아나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좋은 그 팁인 것 같습니다. 거즈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접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편하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염색을 할 때 어떤 그 좀 세심한 부분 이런 걸 할 때는 종이 비행기 접듯이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뒤에부터 염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즈로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문질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양을 많이 하는 기본 색은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노란색이에요. 단면도 일단은 약품을 충분히 발라주고 기본 바탕색은 좀 여유 있게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노랗게 나오죠. 주문 제작은 뭐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많죠. 안경 케이스 이런 거. 근데 어찌 보면은 벨트가 기본적인 거죠. 벨트를 만들어서 마음에 들면은 다른 것도 주문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벨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용으로도 좋아요. 염색을 미리 해 가서 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염색을 해가서 단면까지 해가고 그라데이션을 넣든가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색이 좀 말라가는 부분은 좀 노랗게 나오고 있죠. 어차피 이제 진밤을 할 거니까 한번 쓴 이런 거즈나 장갑은 다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이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좀 고르게 그리고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염색을 해주면 돼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끈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조가 노란색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염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염색까지 해놓고 나서 하루 정도를 놔야 돼요. 몇 년을 쓰셔도 손님들이 금방 색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깊이 염색을 양을 많이 해서 깊이 흡수가 될 수가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노란 바탕을 하지 않으면 색이 조금 탁하게 나와요. 특히 통가죽 제품은. 진밤색이지만은 이게 이제 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까맣게는 안 보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먼저 발랐던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염색이 좀 덜 들어간 데 있죠. 체크를 하면서 합니다. 특히 이 끝 부분은 양을 좀 많이 해서 벨트를 계속 차는 부분이니까요. 금방 달아지니까 이 끝 부분을 신경 써서 해줍니다. 단면에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좀 깊이 있게요. 자, 이제 지금 건조는 안 됐어요. 염색을 진밤까지만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노란 바탕을 노란색을 베이스 색상으로 해주는 것과 먼저 노란색을 해주는 것과 그냥 진밤색을 바로 했을 때와는 색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이뻐 보이는 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색, 눈에 익숙하면서 편안한 색, 이뻐 보이는 색이 진밤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건조가 되면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밤색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을 연밤색도 마찬가지예요. 노란 베이스 기본색으로 써주게 되면은 색감이 훨씬 살아나 보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공예품을 만들 때 좀 이렇게 색감을 보기 좋고 이쁘게 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